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습들인데요. 손목이나 발목이 부으면 열이 발생해요. 그때 응급처치용으로 휴대용 냉각팩을 사용하면 편리하죠.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택배를 많이 시키는데 그럴 때에도 냉각팩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휴대용 냉각팩은 어떤 원리로 이용하는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번 단원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간단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온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용지를 넣었더니 갑자기 이건 물이 되겠죠? 물 안에 용지를 넣었더니 자, 처음에는 온도가 몇 도였어요? 네, 처음에는 21도였어요. 21도였는데 용해가 되면서 얘가 갑자기 온도가 쭉쭉쭉 내려가더니 19.4도까지 됐네요. 온도가 높았다가 낮아지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열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뜻했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발열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될까요? 네,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어떻게 하는 반응? 방출하는 반응,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이라고 해서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소 반응은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천연가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볼 때 우리가 그 연소되면서 일어나는 열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소 반응도 발열 반응. 그리고 중화 반응할 때 온도가 점점점 중화점이 될 때 온도가 가장 높고 점점점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도 역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한다.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도 이걸 계속 반응시키면 온도가 올라가서 여기 시험관에 손을 대보면 따뜻하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철이 녹쓰는 반응도 발열 반응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발열 반응은요, 원래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이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을 때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더 낮아져요.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떤 형태로?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게 된다. 그게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거예요. 1학년 때도 그렇고 이거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일 거예요. 이때 발열 반응,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다? 이걸 가지고 무슨 반응이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네, 이화 반응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도 기억이 날 거예요. 이렇게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에너지가 방출했는지 흡수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열을 흡수하는 반응,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간단한 실험 같은 경우에도 뭔가 반응을 시켰더니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로 광합성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이때도 네, 열을 흡수한다네요. 그리고 가장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는 반응, 이런 내용들이 온도를 낮춰주는, 그러니까 질산암모늄과 물이 들어있는 이 반응 안에서 밖에 있는 에너지를 뺏어서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밖에 있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는 반응이 흡열 반응에 해당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또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반응물이 더 에너지가 낮았다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서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열 에너지를 그만큼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되는 거죠. 주위에 있는 온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가와 같이,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림가와 같이 비커에 묽은 염산을 넣은 후 아연 조각을 넣어서 용액의 온도 변화를 관찰하자. 이때 온도는 어떻게 변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산성 용액과 금속의 반응에서는 열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용액의 온도는 어떻게 변하겠어요? 네, 용액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는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다음번에는 2번. 나와 같이 수산화 바륨이라는 애랑 염화 암모늄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유리막대로 잘 섞어본 뒤에 온도 변화를 관찰하재요. 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 밑에 나무 판을 두고요. 이렇게 나무 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묻히는 거예요. 물을 적셔놔요. 그런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를 놓고 이렇게 안에를 저어요. 저으면
얘를 삼각 플라스크를 딱 들잖아요. 그럼 원래 나무판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 밑에 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이 결국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거예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다. 이 말은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이 반응을 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도를 어떻게 시킨다? 온도를 낮춘다. 그 말은 얘는 흡열 반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 이 반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얘네들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이 만나서 이렇게 반응을 그냥 섞이는 이 반응은 온도가 내려가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염화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을 그냥 고체 상태로 그냥 섞기만 해도 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나오고 뭐 암모니아와 염화바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열을 흡수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교육과정에서는요, 이게 우리가 화학 1호 계정 교육과정으로 오기 전에는 이 부분이 아예 화2에 있었어요. 화2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연력학에 대한 개념을 다 다뤘거든요. 너희들이 화학2를 이제 배우게 되면 거기에서는 연력학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말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얘네들, 우리가 보고 싶은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 말하면 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든 그 밖에 있는 것들, 이 플라스크 안이 될 수도 있고 이 바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주위라고 얘기해요. 그건 서라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개와 주위를 합한 이 모든 건 뭐냐? 얘는 우주,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관심 있는 이 화학 반응은 개, 시스템인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다 주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개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때는 뭐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그것까지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와 주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시스템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이 섞였어요. 그러면서 온도를 낮추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의 온도를 낮추는 거냐? 그건 주위의 온도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은 결국 반응물들은요. 열을 흡수할 거예요. 열을 흡수하는데 그 흡수하는 열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다? 주위에서부터 오는 거다. 바깥에서 오는 거다. 네,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그럼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은 결국 에너지를 받았으면 그 열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도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 자체의 열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자체의 열이나 에너지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도계를 꽂는 거는 막 알맹이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결국 온도계를 꽂는 거는 얘 자체가 아니라 이 주변인 거예요. 이 온도계는 이 염화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의 온도를 재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바깥쪽을 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흡열 반응일 때는 온도가 낮아지는 걸 온도계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주위의 열을 개가 뺏어갔으니까. 주위의 열을 이 개가 뺏어갔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 이 현상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연 조각과 묽은 염산이 이렇게 반응하는 여기가 개라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은 주위가 될 거고 아연 조각과 묽은 염산 자체가 아연 조각과 묽은 염산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을 방출한다. 누구한테? 여기에 있는 주위한테 열을 방출하게 된다. 그러면서 온도계의 온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앞에서 봤었던 그래프가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누구의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주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는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서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걸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의 출입에 대한 영상을 하나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자의 열량이 뭐 몇 킬로칼로리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자를 연소시킬 때 이때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일 건데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지느냐,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이 과자에 얼만큼의 열량이 들어있었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자를 연소시키는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앞에서 영상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물질이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얻은 열량을 얘기를 할 때는요, 물의 비열에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를 곱하면 그 열량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가정이 뭐냐? 물질이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은 물이 얻은 열량과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앞에서 실험했었던 거는 간단한 실험이었지만 정확하게 실험을 하려면 이 모든 것은 열량계 안에서 온도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단열을 해야지 더 정확한 실험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물질이 연소할 때 방출한 열량이 모두 다 물이 얻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물이 얻은 열량은요, 그 열량 Q는 물의 비열, C, 비열이에요. 비열은 보통 4.2줄 per gram 도씨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물의 비열이 4.2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의 질량 M, 그리고 물이 얼만큼의 온도를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물이 얻은 열량, 즉 물질이 연소할 때 방출한 이 열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실 곱하면요, 단위를 비교해 볼까요? 줄 per gram 도씨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물의 질량은 g이었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T, 온도는 도씨니까 얘를 그냥 단위만 보면 단위가 다 약분이 돼요. 그래서 결국 누구만 남는다? 줄만 남는다. 그래서 이 열량의 단위는 줄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맨 뒤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13번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과자를 태울 때 나오는 열량을 측정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과자, 이거 약간 새우땡 같죠? 과자 1g이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을 알아내고 싶대요. 자, Q는 C, 요거 선생님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렇게 가르쳐주는 아마 강사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 C 암탉 이렇게 외웠어요. C 암탉. 근데 왜 M이 암이야? 알아서 외우세요, 그럼. 네,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열량을 알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애들 빼고 나머지 꼭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물의 비열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요. 여기 C 4.2줄 per gram 도씨 했었어요. 물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여기서 부피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자, 이거는 보류. 물의 질량, 여기 M 나와야 되죠? 물의 온도 변화 당연히 나와야 되고, 연소한 과자의 질량, 왜냐하면 과자 1g이 연소할 때라고 했으니까 1g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해요. 대신 누구만 안 필요하다? 물의 밀도는 필요하지 않다. 네. 자, 19번. 이게 사실상 계산하는 문제예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도씨 물 300g을 넣은 통열량계. 통열량계가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통이에요. 근데 통열량계라고 하면 그 자체가 흡수하는 열도 있거든요. 그 열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최대한 아마 통열량계는 최대한 온도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단열할 수 있는 스티로폼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자, 통열량계의 연소실, 그러니까 시료 접시에, 아까 말한 시료 접시에 에탄올을, 시료 접시 이렇게 꼭 안 생겨도 되니까. 이렇게 있고요. 시료 접시가 있고, 이게 문이 닫혀 있어야 되고, 에탄올 1g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뚜껑을 잘 닫고, 여기에다가 충분한 산소로 연소를 시켰대요. 근데 이 안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 25도씨의 물이 300g. 요만큼 들어있대요. 그랬을 때 물의 온도가 35도씨가 됐대. 자, 이게 몇 도씨가 됐다고요? 35도씨가 됐대요. 결국 이때 35도씨가 됐다. 몇 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10도 증가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서 자, 여기에 전체 열량은 Q는 C암탉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건 물의 열량이에요. 근데 우린 그거 말고도 또 뭘 구해야 된다 했어요. 뭘 이해해야 된다. 여기에 통열량계의 연용량. 통열량계의 연용량이라고 하는 건 단위만 다르지 지금 뒤에 도시로 나눴을 뿐이지 열량이랑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통열량계 얘의 열량 또한 글씨 너무 못 쓴다.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도 고려해야 되고 통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를 구해보면 C 4.2 줄 퍼 그램 도시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물이 몇 그램? 300g이었다. 그리고 온도는 몇 도 올라갔다? 10도씨 올라갔다. 그럼 얘 계산이 되죠. 자, 근데 여기에 통열량계의 열량은 1.74의 연용량이 있는데 줄 퍼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또 곱해줘야 된다. 얼만큼 온도가 올랐대요? 10도씨가 올랐다니까 이것도 또 곱해주고 요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까지는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하면 얘가 몇이 되니? 선생님 계산해놨어. 12,600 줄 더하기 여기에 17.4가 돼요. 그쵸? 그럼 얘는 지금 12617.4 줄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에탄올 1몰이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이에요. 1몰이. 그래서 단위는 이게 나와야 돼. 그럼 여기에다 뭘 나눠주면 돼? 몰수를 나눠주면 되지. 왜냐? 에탄올의 분자량 요거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럼 얘 몇 몰 있다는 거야? 46분의 1몰 있다는 거죠? 그걸 Q에다가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12614 요거잖아요? 여기에다가 46분의 1을 몰로 나눠주자고. 그럼 뭐야? 아이고. 곱하기 46. 그럼 줄 퍼 몰이 될 거고. 그죠? 이거 계산하면요. 뭐 나오냐면 580.4 킬로줄 퍼 몰이 돼요. 자, 따라서 답은 580.4 킬로줄 퍼 몰이 된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물의 열량과 통열량계의 열량까지도 다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냥 열량을 얘기를 할 때 단위는 줄이나 킬로줄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몰수 1몰당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얘를 킬로줄로 바꾸면 12.6 킬로줄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단위는 바꿔주면 된다. 1000분의 1로 바꿔주면 된다. 너무 지저분하게 해서 좀 미안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열의 출입에 대한 문제를 좀 여러 개 풀어보면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문제를 좀 여러 가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긴 화학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죠? 네, 여러분 모두 수고했고요. 시험 범위도 여기에서 마치는 거니까요. 이제
부교재 문제 풀어보고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수고했어요.